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어요. 한국조폐공사 정균영 상임감사를 초대합니다. 오시자마자 최 변호사님이 사과를 하시는데 왜 사과를 하신 거예요? 이게 정신 인사나 낙하산 인사 아니냐. 낙하산 인사가 오히려 당연한 거라고 좀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서열 지금 몇 위 정도 되세요? 뭐 탑5에 들고 있죠. 어떤 당내 입지를 반영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리한데요.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하신 건가요? 정치를 해오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죠. 또 정관사님처럼 직업적으로 오랜 기간 당에서 봉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거든요. 좀 내공이라든가 역량면에서 비춰지지 않는다. 거대한 변재일 의원님이 버티고 있는데 근데 반드시 나타나는 게 다선에 대한 그 피로감이에요. 유권자 피로감. 전 청원군수 이종윤 청원군수죠. 정관사님을 선거에서 도와줄 거다. 좀 마음을 많이 실어주고 계신 건 사실이죠. 반 군수님 변재일 그죠. 아니, 뭐 그런 거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 판입니다. 홍순목 대표님, 최용현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한 판에서 이분의 존함을 여러 번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죠.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어요. 저는요, 사실 이분이 한 판에 등장을 하게 될 때 혹시라도 돈다발을 들고 오지 않을까 이런 택도 없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거든요. 한국조폐공사 정균영 상임감사를 초대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다발은 안 갖고 오셨죠? 예, 저희가 뭐 돈은 많이 준비를 하는데 가져가시는 건 뭐 능력껏 가져가셔야 됩니다. 항상 지갑 속에 신권만 갖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따뜻한 것만. 오늘 보니까요. 예. 오시자마자 최 변호사님이 사과를 하시는데 왜 사과를 하신 거예요? 뭔 일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두 이제 분이? 전에 언급을 하다가 우리 정관사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가 별로 이제 안 좋게 언급을 해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예. 본인은 아니었는데 예. 우리 그 뭐 어디 이었겠지. 뭐 공공기관 감사 협의회에 대해서 약간 좀 이거는 말씀. 이게 뭐 하는 단체냐고. 그렇게 사과하시려면요 오시는 분한테 다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저 대표님하고도 친분이 꽤 있으신 걸로 오늘 뵈니까. 네, 저랑은 그 제 전 직장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보도국장에 있을 때 그때가 한 2009년도부터 될 맞습니다. 거예요. 거의 딱 10년 정도 예. 전이네요. 우리 그 정 감사님하고는 당시에 우리 그 정 감사께서 그 청주청원 통합 집행위원장을 맡으셨었어요. 어느 쪽이에요? 청원 예, 쪽이요. 예, 청원군 쪽에. 그래서 꽤 오랜만에 지금 뵙는 것 같아요. 당시 그러시구나. 저희도 상당히 그 통합에 좀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었고 우리 그 거의 뭐 통합의 산파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 아니었나.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 이번 시간에는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계신 한국조폐공사 정균영 상임감사에 대해서 오늘 탐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균영은 누구인가? 출발합니다. 정리의 정석 최 변호사님. 예, 우리 정균영 그 조폐공사 상임감사님께서는 1963년생 만으로 55세시고요. 청원군 출신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청주청원 통합 당시에 활동했을 정도로 청원군 출신이셨고 지역의 청석고하고 중앙대 철학과 그다음에 유혹공과대 경영대학원 석사를 받으셨고 2000년대 초반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신이죠. 민주통합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에서 수석 사무부총장, 정책위 부의장, 충북도당 공동위원장 등 굵직굵직한 당뇨 생활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2018년 5월부터 공기업인 한국조폐공사 상임감사를 맡고 계시고 현재는 한국공공기관 감사협의회 부의장까지 맡고 계십니다. 저는 한국조폐공사 상임감사 지금 이제 현직에 그러셔서 이전의 역할이나 경력들이 뭐 돈 디자인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찍어내는 전혀 아니고 정치 경력이 굉장히 이제 올해는 한 22년 가까이 네. 직업적인 당뇨 생활을 오래 하시더라고요. 아니 22년은 아니고 20년 이제 한 20년 가까이 뭐 정당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관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시청자 의견이나 국민들의 많은 이제 따가운 시선도 있을 건데 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임명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명을 받으신 거잖아요. 상임감사 자리를. 근데 이게 뭐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전에 정권도 비슷해요. 한대수 청주시장이나 남상호 청주시장, 그다음 한창희 충주시장 같은 분들도 예. 낙선하거나 했을 때 본인이 집권 여당이었을 때 뭐 상임감사 자리, 한국전력이나 이런 데 상임감사 자리로 많이 갔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보통 이제 이게 정신 인사나 낙하산 인사 아니냐 낙하산 이렇게 인사. 걱지하는 시선이 꽤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예. 예. 아, 당연히 있으시다. 저는 뭐 낙하산 인사가 오히려 당연한 거라고 좀 당연하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공기업의 기관장이나 이 상임감사 자리는 외부인들이 주로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변화라든가 이건 내부에서 이렇게 실행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항상 외부에서 오고 공기업은 정부 기관의 일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과 대통령의 국정 철학 이런 것들을 함께 해야 되는 곳이 공기업이고 그래서 뭐 당연히 그 같은 당 안에서 대통령과 그런 어떤 정책 지향점을 같이 했었고 정치 철학을 공유했던 사람들이 가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거기에 녹여내는 역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연한 일이다. 다만 이제 시민들께서 문제 삼는 것이 전문성이란 딱 말이에요. 그 부분이죠. 딱. 예. 근데 전문성 같은 경우 모르겠어요. 뭐 다른 후보님들 모르겠지만 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미 미국 경영대학원에서 회계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기업 경영도 있고 또 제가 공공 영역인 그 지방자치 연구를 하는 자치분권 연구소와 그러시죠. 예, 당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다루는 당직 활동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어떤 예산 운영 모니터링이라든가 분석 이런 작업을 하면서 이미 그런 거에 대한 훈련을 해왔어요. 충분히 훈련이 됐다. 예, 그래서 저는 자격 뭐 요건이 충분하다. 여러모로 보나 저는 뭐 제가 예. 굉장히 적합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떻게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예. 좀 예. 정관사님께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다른 비판도 있어요. 어떤? 예. 그 공기업이라는 거는 당연히 앞에 공짜가 들어가는 공적 영역이기 그렇죠. 때문에 당연히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도 예. 맞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나 정치적 리더십이 도입이 돼야 되는 것도 맞긴 하지만은 이게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 반드시 인적 그 자리 배분처럼 그런 형식을 꼭 취해야 되는 거냐 이런 반론하고 두 번째는 예. 그 정치적 리더십 조폐공사 같은 자리가 사실은 조폐공사의 상임감사라는 자리가 정치적인 리더십이나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만큼 그런 자리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이 상임감사 자리를 가보면은 굉장히 그 정무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조폐공사 내에서도 그렇죠. 노사 문제가 첨예하게 갈등할 때 그럴 수 있겠네요. 노측과 사측 이런 갈등 조정이라든가 이 조폐공사는 그 상임감사는 독립적으로 어떤 뭐 경영자 측도 봐야 되고 노조 측도 봐야 되고 예. 이런 갈등들을 하는 문제 또 제도 공기업 내에서 어떤 규정이라든가 제도들을 바꾸는데 무자르듯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도 있으시구나. 정치적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저기 저 한 판에 오셔가지고 숟가락만 올려놓으려고 버리시고 평화주의자. 얘기를 지금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한 7천 개 정도 되죠. 15,000개 아닌가요? 15,000개. 아니 거기서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면 한 2만 개 정도 엄청난 자리라고 하는데 예. 사실 조폐공사면은 우리 공기업이 그 준 정부기관 빼고 역사는 가장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 서열 지금 몇 위 정도 되세요? 감사. 이제 뭐 서열이라는 건 따로 없고요. 그 뭐 어쨌든 그 제가 알기로는 한전 감사가 제일 예, 1등인 것 같아요. 거기는 그것도 뭐 있어요. 어쨌든 자리가.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것 총량으로 따지는데 이제 그 기업의 어떤 인지도라든가 뭐 상징적인 이미지 이런 면에서는 항상 뭐 탑5에 들고 있죠. 탑5. 그 탑5 든다는 게 그 정감사님의 어떤 당내 입지를 반영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리한데요. 예. 뭐 그렇게까지 뭐 제가 이거 스스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뭐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자리를 주신 건 맞습니다. 스스로 예.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예. 외부적으로는 그런 것 같다는 얘기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 변제일 넘을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지금 내년 21대 총선이잖아요.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하신 건가요? 지금 입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나요? 뭐 저는 아무래도 뭐 정치를 해오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아직은 현직에 있고 제가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그 지역 분들을 많이 좀 만나서 의견을 듣고 또 조언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조언도 듣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선언을 하지는 않은 뭐 상태지만 공식 선언 모든 후보들이 한참 후에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 출마 의사를 지금 밝히신 언론보도위원회는 청원구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전에 지난 총선에서는 흥덕구에서 나섰잖아요. 그 도종환 현 의원과 이제 경선을 하셨는데 지역구로 이제 청원구로 옮기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 특별히 있으신가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흥덕구에 공백이 생겼었던 경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노영민 의원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좀 그런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출마를 한 건데 도종환 의원님이 나중에 경선에 오셨고 그 인지도를 무기로 그러면 제가 그 인지도를 무기로 접시꽃 당신의 그 인지도를 이렇게 또 명성을 좀 뛰어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공식적인 말씀은 나중에 선언 때 또 하시겠습니다만은 출마를 하시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한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출마를 하려는 이유보다는 제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로 대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정치권에 입문하게 된 게 뭐 정치 문화를 좀 한번 바꿔보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좀 상식적인 정치 좀 하고 좀 우리나라도 정치 문화가 좀 이제 바뀔 때 된 거 아니냐. 대학을 졸업하고 제일 먼저 그 유학을 간 게 독일이에요. 사실은 제가 거기서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독일을 갔는데 문화적인 충격 뭐 또 그런 걸 많이 받았어요. 독일에서요? 예. 그 나라의 어떤 삶이라든가 국민들 생활을 보고 야 이게 진짜 나라다운 나라구나. 나라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그런 독일이 어떤 그 통독되기 전에 협의 정치가 많이 되죠. 우리랑 많이 달라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뭐 그 나라의 어떤 사회 시스템, 뭐 사회의 어떤 신뢰적 자산이라든가 또 뭐 예를 들면 복지 시스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참 부러운 나라였었어요. 정치는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 거고 지금 청원에는 변재일 의원이 계시고 사선이셨고 변재일 의원이라는 거대한 산이 있고 거기와 더불어서 이제 가끔 방송에서도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충북이나 청주 지역은 중앙의 고위관료 출신들을 선호하고 언론에서도 그분들을 주로 이제 조명을 해주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지역 출신, 지역의 지방위원을 하던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그 정관사님처럼 직업적으로 오랜 기간 당에서 봉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중앙의 고위관리 출신들을 선호하는 이런 분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실은 이제 저희 당에 보면은 그 자치단체 뭐 제가 다른 분들을 폄하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당에서 자치단체장을 맡고 계신 분들 중에 가장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고 그 자치단체를 주민 친화적으로 이렇게 이끌으신 분들이 당에서 정치 활동하시던 분들이 자치단체장을 맡을 때였어요. 물론 뭐 우리 지역 그 민주당의 자치단체장님들은 뭐 출신 여부를 떠나서 다 뭐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만큼 이분들이 다 정치적으로 트레이닝 된 거죠. 이게 정치꾼이 아니라 정당 활동을 하고 정치권에서 이렇게 당직 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국가의 주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매일같이 토론하고 자료 보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뭘 바꿀 것인지를 고민하고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결코 그런 어떤 내공이라든가 역량면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혁신이라든가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좀 이분들이 투입되는 게 효율적이고 필요한 부분이다. 당에서 오래 훈련받고 교육받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현장에 나가면 훨씬 잘할 수 있다. 근데 본인은 내용은 당장 그렇지만 당장 경선도 해요. 그렇죠. 거대한 변재일 의원님이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전략은 뭐 있으신가요? 특별히? 이제
그 다선 의원들이 저는 중앙당에 있으면서 굉장히 커다란 선거들을 많이 주요 역할을 맡아서 치러봤어요. 그 경험에 비춰보면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 다선 의원분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시죠. 예. 장점은 오랫동안 그 지역구에서 조직 관리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경선이라든가 뭐 이런 면에서 유리해요. 예. 근데 반드시 나타나는 게 다선에 대한 그 피로감이에요. 유권자 피로감. 아하.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굉장히 후자 쪽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판단하시기에. 신인들에게 유리한 그런 좋은 여건이 마련돼 있고 또 민주당 자체도 지금 이미 그 세대 교체에 대한 굉장히 그 강한 열망이 의지를 갖고 있어요. 당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은 내년 총선 어렵다는 위기 의식이 당내 지금 팽배하고요. 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인의 어떤 특별한 뭐가 아니더라도 시대의 흐름이 이제는 본인에게 오겠다 이런 걸 아니 읽으시는- 그저 당내에서 최근에 좀 조사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예. 중진 의원들 그 전국 그 피로도가 가장 높은 것이 이 청주 중진들이다. 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조사를 한 바가 있나 봐요. 당에서는 뭐 상시적으로 그 현역 의원 평가를 위해서 이렇게 뭐 전략기획실이나 뭐 연구원 쪽에서 조사를 하는데 예. 뭐 제가 그걸 뭐 확인할 수는 없고요. 뭐 저도 언론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를 본 적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조사는 뭐 당에서 지금 말씀이 일반적으로 그러면 평가를 사실은- 위해서 뭐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예. 그 언론에 나온 그 사실 자체가 뭐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은 제가 할 수 없는 문제죠. 그 부분은 어렵다. 그 세대 교체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예. 드리겠는데 단지 나이가 많다거나 아니면 선수가 많다, 오래 의원 생활을 했다라고 해서 세대 교체 대상이 되는 건 아니겠죠. 당연하죠. 예. 그렇죠. 뭐 오히려 나이가 적다거나 아니면 처음 출마한다라고 해서 세대 교체 주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그럼 당연하죠. 새로운 가치관이나 뭐 새로운 정책이나 아니면 변화된 사회 환경, 기술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부합하는 인물이 세대 교체의 주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기존에 있는 변재일 의원을 포함한 기존의 의원님들과 다른 우리 정감사님만의 뭐 새로운 가치 뭐 이런 것이 있으신가요? 예. 일단 저는 그동안 정치 활동을 하면서 줄기차게 그 2002년 제가 정당에 입문한 이래 줄기차게 당내에서 정치 혁신을 주장해 왔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좀 공격도 받고 예.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저는 일관되게 그 입장을 좀 주장해 왔고 아직도 그 제 주장은 유효하고 제가 이루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플러스 해서 이제 그 저희가 단순히 뭐 생물학적인 그런 나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또 다선이라서 세대 교체를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예. 당연히 다선 의원이면 다선 의원에 맞는 정치적 그 존재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예. 저는 그래요. 그래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좀 후보로 세대 교체 주자로 나선다면 그래도 장점이 있는 게 저희가 명색이 지금 여당이에요. 그렇죠. 예,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에요. 여당이면은 여당 의원들이 그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역에서 예.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예. 저는 최소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그 당과의 어떤 소통 능력에 있어서 뭐 굉장히 좀 좋은 위치에 있고 또 제가 오랫동안 그 주요 당직을 맡으면서 정치적으로 훈련되어 온 만큼 제가 설령 초선으로 가도 초선 이상의 어떤 즉시 전력감으로 저는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온 신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그래서 반대로 좀 엎으면은 기존의 의원님들께서 여당의 프리미엄을 잘 팔지 못하는 아니요. 내년 총선 되면 기존의 이제 다선 의원님들은 그럴 거예요. 뭐라고? 난 다음에 당대표하거나 국회의장 할 거야. 하고 이제 그렇게 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이제 뭐 그런 거죠. 뭐 이제 뭐 우리 의원님들이 또 중요한 역할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지만은 이제 그 메커니즘상 그래도 뭐 의장단에 들어가거나 당 대표에 들어가려면 당내에서 정치적 리더십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정치적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치적 리더십이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청주 청원 통합
그 이제 그 일정 부분도 지역도 이제 이번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선거구에 예. 그렇죠. 쭉 보시면서 한 5년여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통합 잘 됐다고 뭐 단정적으로 못 자르듯이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때 주최셨는데 집행위원장까지만. 저는 뭐 아직도 과도기라고 봐요. 그 완전한 그 통합시가 되기 위한 그 과도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그 상생 발전을 위한 규정이라든가 제도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놨지만은 이런 것들이 좀 더 정착이 돼야 되고 또 통합을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앞장서 했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어떤 그런 상생 발전을 좀 더 완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 당시에요. 그 한 두 차례 무산이 됐었죠. 그 전에. 그 전에 네, 그 그렇죠. 전에 무산이 됐는데 그 변재일 의원이 그 좀 미온적이었다는 그런 질책을 많이 당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것까지 뭐 직접 뭐 확인하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좀 또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 계신 지역 의원님들도 굉장히 좀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했던 시기가 아닌가. 예. 또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지역 여론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겠지만은 예, 뭐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제 역할을 못했다는 이제 캐선 마크 정도로 지역의 일부 예. 소식통에 의하면은 일부 소식통 전에 예. 이전 전 청원군수 이종윤 청원군수죠. 네. 그분이 우리 정관사님을 선거에서 도와줄 거다. 선거에서 도와준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오. 그 소통을 자주 하고 있는 건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최소한 공감대는 가지고 있죠. 뭐 군수님이 아이, 뭐 그런 거보다 이제 예. 군수님이 사실 그 단체장으로 계실 때 통합을 하셨잖아요. 그래 예. 이종윤 군수님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굉장히 근데 많이 팽당한 부분이 좀 많이 예, 있죠. 굉장히 당해서. 많이 갖고 계세요. 본인이 저 청원 군민들 향해서. 예, 그래서 본인이 그런 걸 책임 좀 더 완벽하게 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싶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또 통합을 운동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자기 뜻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정치인이 뭐 저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이제 그런 과제도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시구나. 예, 그렇게 해서 좀 마음을 많이 실어주고 계신 건 사실이죠. 설이 아니라 사실이네요. 우리 정관사님께서 이제 만약에 세대 교체의 주자로서 당원이나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해서 이제 경선에서 승리를 했다고 그러면 이제 본선에 가면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님 있잖아요. 오히려 본인보다 이제 정관사님보다 훨씬 젊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세대 교체가 반대로 역풍이 될 수도 있는데 김수민 의원님과 경쟁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요. 저는 이 바른미래당의 입지라는 것이 충북 또 청주 정치에서 또 전국적인 입지도 그렇지만은 변수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제 상수까지 되기는 좀 어렵다. 예, 저는 뭐 그렇게 보고 대신 이제 우리 김수민 의원이 젊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젊으신 만큼 또 정치적 의식, 정치적 의식도 젊게 하셔가지고 예. 좀 건승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 아유, 좋은 말씀해 아니 주시네요. 텐트 치면은 또 김수민 의원이 자한당으로- 민주당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자한당 쪽으로 저는 민주당. 글쎄요, 뭐, 그러면 또 제가 또 같이 한번 또 경선을 한번 해야죠. 그 얘기는 지금 뭐 변재인 의원 경선에서 이겼을 경우를 가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옛날에 뭐 거대한 산 도종환 의원과 붙었는데요. 뭐 누구랑도 못 보겠습니까? 정관님께서 그렇죠. 멋진. 뭐 그때도 뭐 엄청난 차이가 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정감사님만의 어떤 필살기 같은 것도 조금 어떤 선거 전략이라든지 정책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뭐 지금 구체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전략이 있다면 조금. 만약에 제가 총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면은 예. 뭐 저의 장점은 그거예요. 정부 여당과 정부와의 그런 어떤 강한 유대감, 소통 능력, 예. 열일할 수 있는 그런 후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저는 준비된 정치인이다. 예, 초선 이상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뭐 자신감이 있고요. 예. 또 뭐 정책적으로는 뭐 이제 청원구에 가장 민감한 이제 쓰레기 소각장 문제 이런 것들은 환경 정책에 굉장히 긴밀하게 연동돼 있는 거예요. 예. 이미 2004년도에 수도권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될 때부터 예상이 됐던 문제들이에요. 정치권에서 제가 제대로 대응 못한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인접 지역인 지방에 그런 게 몰릴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죠. 내년부터는 이제 지방까지 확대해서 대기권 관리에 예.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돼서 규제를 받게 돼요. 그래서 또 실질적인 또 환경 영향 평가 제도 이런 것도 경제 논리에 밀려서 제대로 이게 적용이 좀 느슨하게 된 면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그 좀 검토 보완을 거쳐서 실질적인 그 뭐 지금은 화두가 지속 가능한 사회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 환경 정책 같은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거 역할 뭐 이런 게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뭐 오창이나 내수 또 우리 청주 열병합 발전소까지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 그런 역할에 좀 우선 좀 힘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미리 해주셔가지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몸은 조폐공사에 가 계시지만 마음은 계속 청원군에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끝내기 한판으로 오늘 정 감사님 모신 이 자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표님부터 오늘 좀 정리해 주시죠. 아니 우리 저 최병께서 먼저 하시고 저는 최변- 이거 봐야 되니까. 그럼 뭐 봐야 되니까. 가장 뭐 흔한 사자성어 좋은 말씀 해주세요. 낭중지추. 낭중지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고 그러는데 예. 주머니 속의 송곳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예리함으로 인해서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정 간사님 오랜 당뇨 생활을 하면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그런 자신감이나 능력이나 전문성이나 자질이 충분하신 것 같아요. 예. 이번 총선에서 고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낭중지추처럼 스스로 드러나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 만나자마자 사과하시더니 이런 말씀 하시려고 끝까지 아름다운 말씀으로 대표님 잘 참조하셨습니까? 예. 예. 저는 그 지지하는 후보는 없어도 낙선시켜야 하는 후보는 있다. 누구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정치 기술적으로 보면은 선거에서 꼭 지지층을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로만 그 봐선 안 된다. 그 중에는 다른 당, 다른 후보를 싫어해서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어떤 그 지지층 결집도 상당히 뭐 중요하시겠지만은 어떤 반대표 결집도 경계를 해야 되고 적을 만들지 않는 그런 정치, 그 선거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또 시간 허락해 주셔서 잠깐만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잠깐만 우리 뭐 어떤 청주 말씀? 시민들이나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우리 정균영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또 마지막 또 팁까지 서비스로 뭐 하여튼 제가 지금 뭐 선거를 출마하겠다고 공표할 수는 없어요. 지금 뭐 제가 현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는 청주에 서울에서 벤처기업을 하는 동안 또 서울에서 당뇨 생활을 하는 동안도 청주를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어요. 그게 장점이 저희 집은 항상 청주였습니다. 저는 이런 토박이 뭐 여기서 태어나서 토박이가 아니라 여기에 생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진짜 지역 문제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중앙 정치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청주 시민들께는 좀 많은 부분에서 청주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관심 있게 지켜봐 줬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끝까지 또 이렇게 인사 말씀까지 해주실 수 있도록 오늘 아주 친밀감 맨날 보여주시고 맨날 출연자 챙겨주시다가 오늘은 갑자기 누락하신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